오늘 삼성전자는 0.14% 상승했습니다. 최근 21선에서 계속 저항받았는데요. 21선 돌파 안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4.9%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 악재가 있었고요. 11선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2% 하락해서 전저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현재 7%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체크해 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에 이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 법인과 6억 달러 시스템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4.7% 강세, 셀트리온 제약이 9% 급등했습니다. APR이 청약에 흥행하면서 따따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87%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27%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6.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저스템이 바닥권 상한가, QRT가 신고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 반도체 이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소식인데요.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보다 한 발 빠르게 차세대 HBM을 양산한다는 소식에 마이크론 주가는 상승하고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4년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난 23일에 시초가가 너무 많이 뜨고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세게 나왔었죠. 그 부담으로 반등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 뉴스가 뜨면서 오늘 단기 하락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악재성 뉴스가 나온 거죠. 이 파란색 선 11선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11선이 깨진다 그러면 21선 언저리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고요. 11선 또는 21선 부근에서 단기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내일 모레 확인을 해야 되겠죠. IMT가 마이크론과 HBM 림 프레임 웨이퍼 클리너를 공동 개발한 점이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한미 반도체는 HBM 신규 고객사 확대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QRT는 HBM 재활용 공정 분야 협력사로 거론되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메타 협업설이 부각이 됐는데요. 메타가 최근 고대형 메모리,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 부품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QRT와 협력 관계를 모색 중이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QRT의 월봉 차트입니다. 14개월 박스권이었는데 1월 달에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메타 협력설 나오면서 오늘 재차 급등한 모습이 나왔고요. 주봉상 돌파 조정 받았는데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입니다. 일봉상 저항 자리에서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한 형태가 됐고요.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느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 메타와의 협업설 이게 사실이라면 이후에 또 조정을 거치다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5분봉을 보면은 상한가 갔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풀렸습니다. 이 상한가에 물려있는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매물 소화 과정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어제 15% 급등했다가 전고점 사상 최고가 부딪히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다시 양봉이 나왔고 고점 부근에서 부딪혔지만 잘 버티면서 끝났습니다. 아침에 상승하고 부딪히고 눌렸는데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다시 또 올라갔고 부딪히면서 끝났지만 부딪히는 강도가 세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 사상 최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생산 탑3 회사의 반도체 생산 환경 제어 시스템인 N2LPM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저스템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스템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작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이런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돌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21,600원입니다. 2만원 라운드 피겨와 21,600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에서 조정이 적당히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죠. 최근 비트코인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5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갤럭시아 SM이 24% 급등하고 우리기술투자 10% 급등했습니다. 갤럭시아 SM 월봉입니다. 21년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박스 상단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박스 상단 4,000원 부근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상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오늘 돌파가 나왔고요. 거래대금이 1,500억으로 급증하면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에 갔다가 풀렸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부근에서 물려있는 매물 소화 과정을 내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오리지널 선도주는 우리기술 투자죠. 전고점 경신하고 완만하게 눌렸다가 오늘 다시 급등을 했는데 장중 1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전고점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달면서 상승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월봉의 상승 흐름이 살아 있어서 이 만원 라운드 피겨를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이 전고점 매물 소화하면서 9,000원 돌파하면 그 다음 만원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주식은 추격 매수 조심하고 조정시 접근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SM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췌장암 치료 후보 물질이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됐다는 소식에 SM 바이오와 나노 항암제 개발을 위해 합작 법인을 설립한 국전 약품이 15% 급등했습니다. 큐라클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CU06이 미국 임상 EA상에서 시력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공시하면서 16% 급등했습니다. 국전약품 월봉을 보면 최근에 거의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횡보 박스, 미니 박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그 월봉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월봉 상단을 향해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바닥권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않고 조정시 접근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알테오젠이 4일 연속 강하게 상승하고 오늘은 플러스 0.5%로 쉬어가는 흐름인데 많이 올라서 쉬는 거죠. 알테오젠의 급등이 제약바이오 전체에 훈풍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의료진의 호평을 받은 램시마 SC 뉴스가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미국 출시를 앞둔 짐펜트라 램시마 SC 미국 제품명이죠.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강했습니다. 셀트리온이 12월 말 1월 초 급등했다가 쫙 빠졌죠. 다행히 저지바 61선에서 하락이 멈추고 최근에 미니박스 형태를 보였는데 오늘 미니박스를 살짝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박스 상단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일정 부분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똑같이 상승을 했는데 셀트리온보다 눌림이 얕았고 최근에 횡보 박스를 그리다가 오늘 상승이 더 강한 모습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하는 게 셀트리온보다는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셀트리온 주봉을 보면은 21년에 저항받은 자리에서 지난 1월 초에 저항받고 빠졌는데 다행히 여기 저지바에서 지지가 나왔죠.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 저지바에서 지지가 나오고 오늘 다시 강한 상승 전고점 근처를 테스트하러 가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내일이나 모레 살짝 나오면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글로벌 가전 1등 기업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로봇 비서인 스마트홈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성능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LG전자에 인수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15.8% 급등했습니다.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가 LG전자고요. 지분율 33.4%입니다. 1월 12일에 한 차례 급등했다가 그 양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횡보 박스의 형태였는데 오늘 다시 거래가 2,800억 커지면서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바로 추세적 상승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법인과 6억 달러 약 8천억 원 규모의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 소식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 양봉이 세게 나왔는데 오늘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무려 7,400억이 터졌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윗꼬리 조정이 나왔고요. 추격 매수를 조심하고 조정 시마다 접근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오늘 장중에 단타를 잠깐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약해서 큰 수익은 내지 못했고 작게 수익 내고 나왔는데요. 어제 오늘 급등을 하고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내일 또는 다음 주 3월 달에 조정에서는 매수를 노려볼까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탄산 리튬 소식입니다. 리튬 관련주 강원에너지가 15% 상승했고요. 그 외에 리튬 관련주도 소폭 상승세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이죠.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일봉인데요. 전저점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30분봉을 보면 전저점 부근에서 오늘 아랫꼬리를 살짝 만들고 끝났는데요. 장 끝나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사회 결의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음봉이 26만 2,500원 고가였는데요. 그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음봉 상단에서 저항을 내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도 저항이지만 그 위에 121선, 241선, 61선 줄줄이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 영역에서 저항 강도, 매물출의 정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2월 거래일수 이틀 남았는데요. 월봉의 5위평 24만 1,600원 위에서 끝나주면 그래도 월봉의 5위평을 회복하면서 끝난다. 그러면 이중바닥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중바닥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갈 수가 있는 건데요. 남은 이틀 이 월봉의 5위평 위에서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 전저점 바로 위에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에코프로도 액면 분할 이슈가 남아있고 그게 또 기사화되면 한 차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뉴스 기다리면서 지지 확인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월봉의 5위평 61만 9천원인데 2월달 월봉의 5위평 위에서 끝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일봉상 파동으로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난 12월 고점 저항받은 자리 74만원인데 그 74만원 부근에 이 122평, 242평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 영역이 되는 거죠. 상승의 목표치와 대략적인 저항이 겹쳐 있는 자리가 맞물리기 때문에 혹시 그 자리 가면 거기서는 단기 대응을 해주는 게 확률상 좋다고 봐야겠죠. 트위치가 오늘 27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반사익 기대감에 아프리카 TV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5% 상승했고요. 네이버 치즈직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데 관련주로 플레이디가 부각되면서 13% 급등했습니다. 오늘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플레이디 보면은 올라가면은 윗꼬리 음봉 나오다 빠지죠. 올라갔다가 음봉이나 윗꼬리 만들고 빠지고 오늘 올라가고 또 윗꼬리 길게 만들었는데 재료 노출이니까 차익 매물 조정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입성 첫 번째 주자 APR이 오늘 상장했는데요. 개장 직후 공모가 대비 87%까지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급등을 기대했는데 예상보다는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증거금 14조 원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APR 5분봉을 보면 장 초반에 87% 상승했다가 쭉 밀리면서 끝났죠.
거래대금 1조 5천억이나 터졌는데 쭉 밀리면서 끝나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장 초반에 혹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면 단타를 해볼까 하고 잠깐 지켜봤는데 매도세가 강한 모습이 나와서 매매를 하지 않고 접었습니다. 동일 고무 벨트가 카이스트와 AI VR 결합 개발 나선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모잠비크 LNG선 건조 연기에 조선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하나오션 5%, HD 현대중공업 4.7% 상승했습니다. 최근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던 초전도체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면서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온 모습입니다. 아센디오와 다보링크는 최근에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를 추가하면서 나도 초전도체 관련주요 하면서 급등했는데 그렇게 후발주가 뒤늦게 급등을 하고 단기 고점을 어제 윗꼬리 음봉으로 형성을 했죠. 그러면서 급락을 했고 그렇게 테마가 확산이 되고 후발주마저 급등하고 나면 단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 4일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발표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 하락이 나온 CCS 같은 경우 이런 저지바 자리에서 저지바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신성 델타테크 지난번에 21선 약간 위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21선 약간 위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워낙 급등락이 심하고 작전성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에브리봇이 어제 하한가 오늘 22% 급락하면서 57,500원에서 33,300원으로 끝났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노출된 거는 없고요. 회사 측에서는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데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월봉의 박스 상단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건데 이 월봉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작용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저점 대비 장중 4% 가까이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점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21선입니다. 어제 21선에서 지지가 됐고 반등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2.3% 올랐는데요. 11선에서 부딪히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21선에서 지지가 나와고 반등을 하는데 이 앞에서 11선 부근에서 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그 파란색 선 11선이 우하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지지받았던 이평선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5분봉을 보면 어제 21선에서 지지 후 반등이 나왔고 오늘 11선 부근에서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1선 부근 일봉상 저항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분봉상 여러 번 부딪히면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주고 이후에 눌림을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죠. 어제 21선에서 아랫꼬리를 달았고 오늘 기아 마이너스 2.4%로 출발했는데 시가 대비 장중 3.5% 상승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고점이 머리 위에 보면은 11선과 5일선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선이 우하향에서 내려오는 이평선 두 개가 겹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일선과 11선 겹쳐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상승 조정 상승을 하다가 부딪혔고 결국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끝난 거고요. 다시 이 전저점 부근 오늘 저점 전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상승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5일선 위로 종가가 올라타야 됩니다. 엔캠이 어제 급등하고 오늘 5%가량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전고점 긴 윗골이 중간부터는 저항이라고 설명을 어제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분봉상 저항 자리 여기죠.
지난번 최고가 찍고 빠질 때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 쌍봉 저항 받았던 자리는 다시 한번 저항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봉상 긴 윗꼬리의 중간 자리이면서 분봉상 쌍봉의 고점이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보시면 5분봉을 보면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5위평 깨지면서 급락이잖아요. 이렇게 부딪힐 때는 반드시 분할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 신규 상장한 APR의 1분봉인데요. 첫 1분봉 보면은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 4개가 나왔는데 그 거래 터진 장대 음봉의 상단에서 윗꼬리를 만들면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아침에 혹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은 단타 기회가 나올까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접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오고 그 음봉에 비해서 약한 양봉이 여러 개 나오다가 부딪히면 하락의 힘이 강하고 상승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고 쌍봉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 최소한 여기 윗꼬리를 확인하고 거기서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장시작 직후에 지지받았던 아랫꼬리 2개 만들어진 자리가 깨지고 저항으로 윗꼬리 2개 저항으로 바뀌었고 또 저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APR이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선 이 장중에 만들어진 중요한 맥점 397,500원 부근 약 40만원을 안착해야 그 다음에 좀 상승이 세게 나올 수 있겠죠. 어제 하나금융지주가 21선 전저점에서 저점 대비 급반등이 나왔었고 배당 락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빠질 수 있는데 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밑에서 매수를 해서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빠졌다가 다시 또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후장 고점에서 다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일봉상 10일 이평선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이 앞에서 10일 이평선 부근 지지 나왔었고 지금 10일 이평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일봉상 저항에서 분봉상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면 반드시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 시간입니다. 어제 한미 반도체가 호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분봉을 보면 장 초반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 3분봉을 보면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서 전일 고가에 부딪히고 눌렸는데 눌림이 약하게 나오고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봉을 보면 전고점이자 사상 최고가에서 부딪힌 거죠. 여기서 부딪히고 빠졌는데요. 5분봉으로 다시 보면 당연히 전고점에 근접했을 때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는 게 좋고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 때는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해주고 다시 조정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어제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기간 조정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횡보하던 구역을 넘어서는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매매 내역을 보면요. 어제 횡보하던 자리를 아침에 강한 매수세로 돌파하는 형태가 되면서 분할 매수를 했고 저항에서는 분할 청산을 하고 눌림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매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할 매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매수를 했는데 전저점을 지키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그 저점을 깨서 바로 손절한 걸 볼 수 있고 손절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절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 내역을 좀 보면은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저항을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그 다음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저항이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도 청산을 한 것입니다. 미련을 갖고 청산을 안 하면 그 다음 하락에서 수익을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와 유튜브는 뭐가 다를까?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후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책으로 읽은 지식이 실전에 쉽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지식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들으면 실력 향상하기까지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의 시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반도체 관련주 저스템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QRT 사상 최고가 돌파 25% 상승, 예스티, NCN, IMT 급등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급등 소식에 갤럭시아 SM,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나증권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 PJ스타, 이렌시스 등 강세 보였고요. 조선주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차익 매물 출회 및 초전도 이론 권위자 콜먼 교수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저스템, 동일 고무 벨트, DRB 동일, DGP 상한가 기록했고요. 신고가 종목으로 DRB 동일, QRT, 우리기술투자, KC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코스피가 0.83% 하락했습니다. 보합권 출발해서 장중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21선 지지 여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360억 매수, 개관이 5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이 1.57% 하락했고요. 장 초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는데 장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매도, 개관이 1,500억 매도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292개로 매우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원 내린 1,331원,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플러스 0.01, 상해 증시가 플러스 1% 강세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0.1% 수준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 화학, 삼성물산, 삼성 SDI 약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이 급등세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휴젤이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2%씩 하락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급등세 나타났죠.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 에코프로버티, 삼성중공업. 코스피 기간 순매수에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한국전력, LG화학, 한미반도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APR, 우리금융지주, LG화학,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LNF, 셀트리온.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한글과 컴퓨터, 아프리카TV, 제주반도체, 메디톡스, 제우스, 성우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제약. 코스닥 기간 순매수에 주성엔지니어링, 레이크머티리얼즈, 나노신소재, 휴젤, PSK홀딩스, 우리기술투자, VT.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PSK홀딩스, VT, ISC, 휴젤, HPSP,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제약.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